안녕하세요. 장미자입니다. 저희 인성팀은 해찬 스님을 멘토로 모시고 전 현직 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9명 명단은 저를 비롯해서 김기순, 김미림, 김인옥, 박성예, 이은희, 이은주, 정인자, 최성희 이렇게 9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길을 찾는 교사를 위한 도서 개발입니다. 저희가 이 도서 개발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위에 보시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코칭의 역할과 보육의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을 때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도 아이들을 낮 시간에 맡길 데가 없다, 돌봐줄 곳이 없다 라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교과 공부는 미디어나 사교육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사들이 학습 지도 전문가로서 이 독보적인 지위가 이제는 좀 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코칭의 역할, 보육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과 소통 공감할 수 있도록 관찰자의 역할이 교사에게도 필요해졌습니다. 교사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을 하고 소통이라든지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연수를 받으신다든지 또 그에 많은 노력을 시도해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겉으로 공감하는 말, 그렇구나, 뭐 그랬구나 라고 한들 학생들에게 그 진심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과 공감하는 교사가 되려면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되는 관찰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교사 스스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이 매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들은 스스로 무력감에 젖거나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교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사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공부 지침서의 개발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 개발의 목적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깊은 내면에는 무한한 힘이 있음을 가르치신 대행선사의 법문과 이를 실천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지친 교사들로 하여금 마음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힘을 믿고 활용해서 스스로 활력을 찾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의 개요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의 이치와 생활의 지혜 관련 본문을 허공을 걷는 길에서 발췌합니다. 예로부터 성인들은 자연의 이치에 비유한 이야기로 진리의 가르침을 많이 설해 오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대행선사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저희가 이 자연의 이치와 생활의 지혜 관련 본문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나 종교적인 편견 없이 쉽게 일반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체험 사례를 저희가 수집하였습니다. 교실이나 가정에서 주인공 마음 공부를 실천하고 있는 저희 인성팀 교사들의 체험 사례를 한 40여 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난 5월서부터 주중 저녁 시간이면 카톡의 그룹콜로 비대면 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팁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위에 체험 사례만으로는 책을 읽는 일반 교사들에게 손에 딱 쥐어줄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팁을 좀 쥐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신의 관념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주인공 관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길 나의 삶 코너인데요. 교사로서 대행선사의 법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주요 내용을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공을 걷는 길에서 발췌한 자연의 이치, 생활의 지혜 관련 본문 예시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사시다가 화를 내게 되면 얼음판 위를 걸어오면서 모닥불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짜증이나 화를 내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본문을 참고하면 그 마음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조화로운 산에 대한 비유가 있죠. 작은 나무, 비뚤어진 나무, 큰 나무 등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산에 대한 비유를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력에 대한 비유, 또 태풍에 대한 비유, 이렇게 큰 스님께서는 에너지를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교사들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 체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교사의 아침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교사가 힘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이야기죠. 수능이 끝나니까 학급의 3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야기도 없이 학교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담임교사로서는 전화를 수없이 걸게 되죠. 그런데 전화를 받는 학생들이
반갑게 전화를 받을까요? 네, 전화를 받는 상대들에 따라서 교사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많겠죠. 이것은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로부터 아마 비슷한 경우구나 하고 공감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의문도 갖게 하도록 도입부에 편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교 경력 7년차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2살 아이와의 말다툼인데요. 읽어보시면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표현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말대답을 하고 그럴 때 교사로서 권위가 무너진 상태로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는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시당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 화가 가득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사들의 행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교사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관찰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할 수는 없잖아.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잖아.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지 하고 새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요. 그리고 나서 어른도 마음을 다스려가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준수도 쌓인 게 많아서 욱해서 그랬을 거야 하고 이해가 되니까 미안하기도 했다.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풀렸다. 어른이자 교사인 나에게 왜 함부로 화풀이를 했는지 하는 마음이 아직은 좀 있지만 더 생각해 보니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힘들었지만 내 부족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12살 아이와의 말다툼을 통해서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학생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스스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저희 인성팀 교사들이 책을 통해서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팁 코너입니다. 이 팁 중에서는 수업 분위기 반전을 위한 팁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또는 일부러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 그 학생에게 신경을 쓰면서 그러지 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요, 이 학생이 속으로 더 신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는 자칫하다가는 그 학생에게 계속 끌려가면서 신경 쓰고 마침내는 화를 내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 이 공부를 하는 교사라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죠. 보통은 그런 학생이 있을 때
주의를 주고 야단을 치고 안 되면 화를 내고 이렇게 돼서 관계가 악화되고 본인의 감정도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의 중심을 잡게 되고 아, 내가 저 학생한테 끌려가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저도 이것을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 학생한테 끌려가고 있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교사의 에너지는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딴짓을 하는 학생도 뭐 재미난 것이 있나 하면서 오히려 그 에너지에 쏠려오는 경우를 저도 체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밑줄 친 부분이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것은 효과적인 마음 바꿔쓰기 지도 팁인데요. 저는 중등학교에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한번 가보니까 쉬는 시간에 교사들이 쉴 틈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초등학생들이 끊임없이 선생님 부르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르고 뭐 해결해야 되려는 그런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사가 그 10분 동안에도 재판관 노릇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화나거나 짜증나는 감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예를 들었어요. 즉 주인공의 마음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가 있다. 너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지 않니? 그런데 네 마음 중심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 컨트롤 타워라는 용어는 요즘 학생들이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네 마음속에 컨트롤 타워에서 이것을 바꿔 써봐. 까칠이 대신 다른 거가 나오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그 자기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기 안에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행선사의 법을 만나서 변화한 교사의 글을 적을 예정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교사들과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로 시작을 해서 끝부분에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너는 문제야 라고 마음을 내지 않고 내가 이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너 또한 주인공이 있으니 변화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내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이 완성이 되면 다음 3가지 기대 효과를 그야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재인식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방법과 활동에 치우치면서 지식 전달 수업하고 결과 처리 위주의 생활 지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근본 마음에 있지 않나, 이런 것에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공 간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실의 변화가 됐어? 교사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라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사가 지금 많이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내면에 이미 갖추어진 힘을 믿고 앞으로 정신계의 교육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도서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2019년 1월서부터 이게 법문집에서 자연의 이치, 생활의 지혜 관련 법문을 추출했는데요. 사실은
과학원에서 인성팀 교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 것이 거의 10년에 가깝습니다. 교사들이 퇴근하면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과학원에 모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그것도 거의 10여 년 동안 거의 이 법문 공부와 연구 모임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이 깊어지고 저희들 그릇이 넓어지면서 이런 체계 개발을 생각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도해 주신 해찬 스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으므로 이제 앞으로도 더 수정 부안할 건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스님 가르치심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마음의 응원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분의 회원들 모두 초등, 중등학교 교사, 전직 교사들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어떤 스터디 그룹보다 열심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모두 기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또 우리 멘토 스님이신 해찬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해찬입니다. 앞에 나오신 팀장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첫발 뛴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거는 10년이고,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친 몸으로, 마음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참 감사드리면서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한 자리 이렇게 열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이 뜻이 계속 이어져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모두 마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요. 강호순이라는 분인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사이신데 길을 찾는 교사들을 위한 이 도서 개발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짤막하지만 아주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댓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두 번째 발표 일단 마치고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종합 토론으로 넘겨서 그때 하겠습니다.